CC, 아이센트, ONT. 이것도 보시면 쭉 하락하다가 여기서 하락만 하다가 갑자기 올렸죠. 이제 이 차트들이 이해가 되시죠? 거래량이 발생을 해도 어디 하나 돌파할 만한 구간이 없어요. 그냥 얘는 쭉 하락만 한 차트죠. 쭉 하락만 한 차트에서는 돌파를 할 차트가 최대한 여기까지는 올라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패스할게요. 이 코인 지금 차트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이 차트를 보면 들어갈 만한 자리가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죠. 없는 게 너무 잘 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 시그널이 없는데 푹 오른 애들은 결국 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은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다시 또 이렇게 오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속적인 하락이 끝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돼서 여기를 돌파할 때 있죠. 이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쭉 하다가 처음으로 반등이 나온 거래량이 터진 캔들, 그리고 이후에 또 떨어지면서 옆으로 미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또 이 종가 라인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롱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들은, 차트는 우리가 시그널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랐다 해도 포모 오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이런 차트들이 여기에 생겼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찾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장된 종목들이 500개에서 6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기회가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나 많은 차트가 있고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안 봐도 또 내일 좋은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만 알면 되고 패스하도록 할게요. 스테이블, 얘도 이제 딱 보시면 쭉 하락하죠. 근데 오르고는 있는데, 바닥을 다지고 오르고는 있는데 어디 하나 돌파할 만한 시점이 안 보이시죠? 여기서 슉 이렇게 추세를 긋는다 해도 아직 넘지도 못했고 어디 하나 돌파할 만한 시점도 없어요. 그러면은 돌파할 만한 시점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매수세가 급하게 빠다다다다닥 붙을 시점이 없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한 번에 수급이 안 되면은 강하게 장대 캔들을 만들어주지 못하겠죠? 그러면 얘도 패스를 하는 겁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밥. 이제 아시겠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바로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RSR. 얘도 좀 전에 봤던 스테이블. 얘랑 굉장히 비슷하죠. RSR이랑 스테이블. 다시 RSR. 얘도 어디 하나 갑자기 오르긴 했지만 돌파할 만한 지점이 없죠. 거래량이 터진 이 지점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의 갭도 굉장히 크죠. 여기서 약 30%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야 이제 중기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맞게 됩니다. 그럼 뭐 어느 하나 추세 돌파도 없고 돌파 시점도 없고 이평선 갭도 넓어요. 그러면 얘도 패스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숙달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1초만 봐도 그냥 바로 넘기게 돼요.
클로. 바로 넘기겠죠? 얼마 안 됐어요. 돌파할 시점도 없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장대 양봉의 절반값 라인을 돌파하면서 중기 이평선 자리도 올라서졌죠.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장기 이평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중기 이평선 라인만 살짝 올라서 줬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꼬리가 엄청나죠. 신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위아래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얘도 바로 패스. 스팀은 옛날에 업비트에 스팀, 스트라티스 그리고 스가 하나 더 있는데 까먹었어요. 스트라이크였나? 그렇게 세 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런 재밌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스스 코인이라고도 불렸어요. 근데 얘는 요즘에 가스랑 같이 움직입니다. 스팀이랑 가스랑 되게 차트가 비슷하죠. 그리고 스팀도 14%가 올랐고 가스도 13%가 올랐어요. 얘 둘은 진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렘 코인이 오르면 엘프 코인이 같이 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것처럼 얘네도 거의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줍니다. 가스랑 스팀 거래량이 터진 것도 되게 비슷하죠. 근데 얘네 둘도 오르긴 하지만 어디 하나 돌파할 만한 시점이 없어요. 그쵸? 얘네도 그냥 꾸준히 내려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십자 도지 캔들과 팽이 캔들 기억나시죠? 십자 도지 캔들과 팽이 캔들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두 개 캔들이 나올 때는 항상 100%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걔네들은 매수세랑 매도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거래 가격에 대한 큰 변화도 없죠. 돌파할 만한 시점이 없습니다. 얘가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나중에 내려가다가 지지로서 작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하나 돌파할 만한 시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갭이 작아도 얘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만한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바닥도 다지고 이평선 갭도 작지만 매수할 만한 시그널이 없다. 이것도 이해가 잘 되셔야 될 거예요. 하나라도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들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설명 들으실 때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혼자 보실 때는 어렵죠, 아직은. 제가 맨날 설명드릴게요. 플로우입니다. 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해킹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다가 여기서 어제 한 40 몇 프로를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네요. 48%의 하락이 있네요. 보통 이렇게 크게 한 번에 훅 빠질 때는 모두 다 폭투라고 하죠. 폭투.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강하게 실립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기 때문에 이 지점이 강한 방어선이 되겠죠. 오, 대박. 여기를 기점으로 그었는데 10월 10일에 하락 지점이 딱 맞았네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은 바이낸스 발 하락 지점을
어제 폭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켰죠. 근데 여기서 지켰다고 올라갈 만한 시그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한 번에 훅 내려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평선을 사용하는 방법. 폭락이 나오면은 캔들이 이 이평선, 단기 이평선 위로 안착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7일의 평균 가격보다, 이게 7일의 평균 가격이죠. 그리고 EMA 때문에 앞선 3일의 비중이 가장 커요. 평균가였다면 아마 조금은 더 올라갔겠죠. 앞선 3일의 비중, 이거의 캔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EMA 7일선은 좀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켰다고 바로 올라가기보다도 하락이 쭉 나오다가 팍 내려오면서 캔들이 이평선보다 내려와 있죠. 그러면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얘가 옆으로 쭉 밀어주면서 이평선이 점점 내려오겠죠. 얘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 밀어줄수록 우리 7일의 평균 가격은 점점 이 가격대에 맞춰지니까 이평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이 하방 이탈을 하지 않고, 이 지점을 하방 이탈을 하지 않고 옆으로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두 번째, 이 7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서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단기적인 이 모션으로 봤을 때 폭락이 나온 뒤에는 이 7일 단기 이평선 위로 일봉 캔들이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한 번에 급등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저점을 지키면서 옆으로 쭉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캔들은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평선 위로 올라타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급등을 해서 슉 올라타는 느낌. 하지만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려온 거라서.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옆으로 가격대를 밀어주면서 이평선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스도 아까 스팀이랑 되게 비슷하죠. 굳이 찾아본다면 이런 추세를 그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상승을 해서 중기 이평선 맞고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또 상승을 했어요. 근데 맞고 내려와서 윗골이랑 몸통이랑 거의 1대1 기준으로 보이죠. 몸통이랑 꼬리랑 거의 1대1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다고 다음 봉에서 우리가 이쯤에서 매수를 할 시그널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냥 가격이 오르는 거지 우리가 올라탈 만한 그런 매수 시그널은 없어요. 그래서 가스도 패스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왜 패스만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씩 확인을 해봐도 들어갈 만한 코인이 거의 없죠. 그래서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를 찾으면은 잘 보이는 겁니다. 자, CYS 시그널이 전혀 안 보이죠. 그리고 상장한 지 1년 안 됐습니다. 패스. 쉘 얘도 쭉 내려오면서 바닥을 다지고는 있죠. 근데 얘도 충분히 더 올려야 돼요. 얘도 패스. 소닉 얘는 쭉 내려오면서 14일선 위로 올라서 줬죠.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만한 시그널은 없지만 옆으로 밀어주면서 계단식 상승을 할 확률은 조금 있어요.
다만 중기 이평선 갭이 단기 이평선이랑 갭이 좀 있죠. 44%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바이낸스발 하락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이 없고 그냥 쭉 지속적인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62일로 평균을 내봤을 때 얘가 급하게 내려와 줄 그럴 요인이 없는 거죠. 단기 이평선이랑 중기 이평선이랑 거의 평행하게 쭉 내려와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하죠. 7일선이 14일선 위로 올라서 줬는데 위에 꼬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단기봉으로 보면은 이런 저항이 되는 시점을 위로 쭉 올려주죠. 제가 왜 여기에 그었냐면 단기봉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는 시점에 보통 거래량이 형성이 됩니다. 거래량이 형성된 지점을 여기서 못 넘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못 넘기고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단기봉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죠. 첫 고점 라인을 터치하고 눌립니다. 하지만 추세를 타고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 지점을 도전했어요. 그리고 62일선이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죠. 보통은 세 번째 돌파할 때는 거의 높은 확률로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얘는 첫 번째이지만 여기가 첫 번째 리테스트죠. 그리고 두 번째 리테스트 때 성공을 하고 그대로 쭉 올리네요. 그러면서 일봉이 이뻐지는 겁니다. 얘는 상승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차트예요. 소닉이죠. 4시간 봉으로 확인을 해도 여기 이전 저점 그리고 중기 이평선을 4시간 봉에서는 올라서 줬죠. 그리고 이탈하지 않고 단기 이평선들이 4시간 봉에서 중기 이평선 위로 올라서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도 터져줬기에 얘는 앞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한 번에 팍 튀어오른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은 나아줄 수도 있는 차트예요. 계단식 상승이 나아줄 수도 있다고는 처음 알려드리는 차트인데 이 차트도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또 넘어가 볼게요. S 다음에 마스크 코인도 얘도 쏘고 죽는 패턴이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죽을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마스크랑 그 액트가 아마 70 몇 프로가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을 같이 경험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한 4개에서 5개 코인이 한 70%에서 평균적으로 40%까지 한 번에 훅 빠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4-5개 코인 중 하나가 이 마스크였을 때 그때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횡보하다가 갑자기 빠졌거든요. 그리고 쭉 올리고 하락하고 얘도 쏘고 죽고의 패턴을 많이 반복을 하는 코인인데 이 친구는 과거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지 캔들이 아니라 도지코인 비슷한 것 같네요. 도지코인이랑 마스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어요. 아마 머스크가 관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지가 올라갈 때는 저는 항상 마스크를 추격으로 매수를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 코인도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중기이평 저항 맞고 지금 꼬리의 길이가 몸통의 길이보다 길죠. 이런 애들은 바로 패스를 합니다.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제가 패스를 할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바로 넘어가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리프 코인도 돌파할 데가 없죠. 거래량도 터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바로 패스합니다. LYN 얘는 아마 그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패스합니다. AGT 이제 아시겠죠? 바로 패스합니다. 하나 거의 대부분 지금 차트가 비슷하죠. 얘도 패스합니다. 조이 얘도 지금껏 봤던 캔들들이랑 비슷하죠. 얘도 패스합니다. 더스크 얘도 한번 쏘고 죽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요. 근데 더스크도 이렇게 오르고는 있지만 중기 이평선 라인 그리고 이전 고점 라인 최소한 이 부분은 넘겨주고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얘도 패스합니다. 코인이죠. 계단식 상승 이후에 안 빠지고 계속 쌌어요. 그러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저녁 변령 캔들, 우리 캔들 공부할 때 배웠었죠? 상승 이후에 도지 캔들, 그리고 그 다음 봉이 이 상승을 고점에서 마지막 상승 캔들을 다 장악해버리는 하락 캔들이 나오고 숏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숏으로 먹었던 코인이기도 하죠. 롱에도 많이 당했지만 이 친구도 아까 위에서 봤던 소닉 S 얘랑 비슷하죠. 얘도 아까 코인 이름이 뭐였죠? IP. 얘도 단기봉에서 보면은 지속적인 상승이 여기 고점 테스트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고점 테스트 그리고 저점을 올리면서 그대로 상승이 쭉 나와주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쭉 해주는 애들은 분명 단기봉에서도 시그널이 있었어요. 우리가 얘랑 비슷한 애로 이번 주 초에 돌로를 먹었었죠. 비슷한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계단식으로 조금 상승을 해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런 시점에 여기서 들어갔다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보기에는 애매하죠. 4시간 봉도 이뻤네요. 4시간 봉에서 중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랑 굉장히 좁혀졌죠. 이평선들은 몰리거나 좁혀지면은 어느 한 방향 위로든 아래든 크게 쏩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좁아졌다는 건 볼린저 밴드가 이제 곧 입을 벌릴 차례가 왔다는 걸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볼린저 밴드는 횡보할 때 밴드가 줄어들다가 발산할 때 입을 벌리면서 커지죠. 이평선은 반대예요. 발산하기 전에 횡보할 때는 단기와 중기의 이격이 크지만 발산할 때는 이 이평선들의 이격이 좁아지면서 에너지를 발산하죠. 그래서 이평선이 좁아지면은 볼린저 밴드는 입을 벌릴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평선이 줄어든거나 볼린저 밴드가 입을 벌리거나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지표 보는 스타일이 달라도 하나만 잘 봐도 남들과 똑같은 시점에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IP도 넘어가 볼게요. 얘도 얼마 안 됐죠? 바로 넘어갑니다. 파일은 저점을 다져주고는 있지만 시그널이 없어요. 또 넘어가 줍니다.
AR. 얘도 뭐 볼만한 게 없죠? 아크 넘어갑니다. 셀로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제 차트를 볼 때 1초만 봐도 넘어갈 수 있다는지 이해가 되시죠? 젠 여기 지금 지켓씨가 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라이즈님이 수익을 거두셨죠. 지켓씨를 따라서 움직이는 다크코인 중 하나가 젠입니다. ZEN 호라이즌이라고 불리는 코인인데 여기 보시면 이 장기 이평선들이 쭉 몰려있죠. 이 구간을 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이 쭉 나옵니다. 실망 매물이라고 하죠. 근데 어제 지켓이가 쭉 올라주면서 호라이즌도 쭉 올라줬죠. 여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여질 거라 생각을 해요. 호라이즌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단기 고점이자 장기 이평선이 막히는 구간이죠. 그러면은 장기 이평을 뚫어주는 이 시점보다도 여기 이전의 고점 라인 얘가 거래량에도 터져줬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고점이나 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집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전에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하향 저항대를 넘겨주는 시점에 안착하면은 저는 강하게 또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젠도 리스트업을 해놓고 자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규제가 심해질수록 다크코인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거예요. GMT 얘는 존맛탱이라고 많이들 불렀죠. 근데 요즘에는 맛이 없어요. 얘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KGN 얘도 우리 한번 먹었던 코인이긴 한데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생선가시 무빙이 많이 나오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패스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벌써 굉장히 여러 개의 코인을 봤어요. 한 30개는 본 것 같은데요. KGN까지 같이 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걸러야 될 코인들이 조금 잘 보이시나요? 천모그 얘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숫자가 많이 붙은 코인들 있죠. 이렇게 숫자가 많이 붙은 코인들은 뭐냐면 얘가 지금 0.2366이에요. 가격이 0.2366인데 뒤에 이 원래 0.00000000이 더 붙은 애들이에요. 0.00000000이 더 붙은 애들인데 그렇게 표기를 하면은 가격대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종목 옆에 숫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 0.2365가 아니라 0.0000002365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숫자가 붙은 애들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랑 비슷하게 보시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처음 실전으로 보는 거니까 감만 잡으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런 거 많이 해보면서 직접 익히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SYS 뭐 안 보이죠? 패스합니다. SQD 얘는 제가 좀 몇 번 보려고 했던 코인이긴 한데요. 얘도 사실상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엄청나게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 뭐 180%를 쏴버렸죠. 이런 코인은 사실상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차트가 좋았어요.
여기도 괜찮았고 여기를 지지해 줄 때도 괜찮았는데 이것도 상승 장악형으로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터진 양봉 캔들 그리고 하락이 2번 있었는데 보통 캔들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상승하고 하락이 3번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3번의 하락 동안 이 상승한 캔들의 시가 라인 있죠. 시작한 가격 이 시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 봉에서 이 하락 3개든 2개든 이 하락 캔들을 전부 잡아먹는 모습의 장대 캔들이 나오면요. 그 다음은 보통은 상승을 해요. 보통은 상승을 한다는 거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100% 상승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감을 할 때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지만 이 2개의 음봉 캔들을 모두 잡아먹었죠. 그리고 여기 상승 고점 캔들 라인도 지지를 해주면서 받아줬어요. 근데 오늘 하락을 했죠.